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말 요즘 네. 가장 핫한 최재붕 교수님을 네. 모셨습니다. 예. 네, 뭐 감사합니다. 문명을 읽는 공학자 혹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네. 요즘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신세계 지식학연이 네.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네. 그 해답을 역사에서 찾아서 오늘날 공부해서 적용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교수님한테 정말 여쭙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을.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네. 처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 아테네라고 하는 공동체가 네. 처음부터 그렇게 뭐랄까요, 인류 공동체, 인류 폴리스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한 2, 3류에 불과했던 그런 공동체인데, 그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을 합니다. 그리스가 가보신 분도 알고 우리가 책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무지 척박한 땅이잖아요. 네. 그래서 농사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아테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론이 그때 기존에 하던 농사를 다 포기하고 우리가 딱 잘하는 거, 이 기후와 토양에서 제일 잘 자라는 것만 특화시키자. 그래서 선택했던 게 올리브와 포도. 그리고 올리브에서 올리브유를,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거를 해외에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는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흑해 연안에서 밀을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게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패킹하는, 포장하는 도자기 산업이 발전을 하고, 네. 이거를 수출을 하고 밀을 수입해 와야 되니까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발달을 하고, 네. 이것도 배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조선술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테네가 이류 폴리스에서 인류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거든요. 네. 왠지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꽤 있었을 것 같고, 네. 요즘도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사실 4차 산업혁명도 네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좋은 네.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삶의 공간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 인류가 굉장히 막강한 새로운 인류 시스템에서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알리바바 텐센트가 창업한 지 이제 불과 21년, 2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6위, 7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20년 만에. 네, 20년 만에. 사실 우리는 중국을 제조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요새 제조는 참 힘들잖아. 그렇죠. 네. 근데 알리바바 텐센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잘 될 거야 그럼 주식을 사느냐? 이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또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포노사피엔스, 네. 스마트폰을 들고 디지털 소비를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쇼핑몰이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걸 하다 보니까 물류도 바뀌고요. 이거 운영하는 시스템도 바뀌고 개인이 방송을 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네. 이런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예를 들어 TV 홈쇼핑이 저물고 이 소위 말하는 개인이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시대를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새 이 중국의 큰 도시들이요,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네. 해외에서 멋진 그 공장 하나 가져오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청년들은 나 공장 가서 일 안 할 건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왕홍을 유치해요. 한 명이 몇 조 원의 매출을 1년에 해요. 그럼 그 왕홍을 유치해서 왕홍이 그 도시에 가서 세금을 내고요. 사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주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낼 뿐 아니라 네네. 그 왕홍을 서포트하는 다양한 방송사도 오겠죠. PD, 왜냐하면 방송을 잘 찍어야 되니까. 그 다음 물류 오죠. 전 세계에서 그 사람한테 물건 팔기 위해서 다 오죠. 배송 시스템 오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굉장한 수익을 만들 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런 관련 직업들을 청년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왕홍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네. 하나의 유통회사 역할을 지금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빚어지는 큰 현상이 우리가 유튜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옛날에는 대한민국에는 지상파가 있고 네. 그래, 비슷한 형태의 케이블 TV가 있는 거야 그랬는데 네. 어느새 보면 이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개인 유튜버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거대 방송사 시대에서 개인 방송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또 뭐 TV 홈쇼핑이나 그 미디어에 기반한 유통망이 있었다면 거대 유통망들이 있었다면 개인 유통 시대로도 이게 넘어가는 게 보이고 이런 이 문명의 변화가 여기 형성되는 거죠. 결국 세계 6위, 7위의 기업을 가진 중국이 아시아의 최강 기업이 지금 됐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 중국이 미래 디지털 문명에서는 강력한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는 의미죠. 사실 미중 전쟁의 핵심도 세계 1, 2, 3, 4, 5위를 갖고 있는 미국과 6위, 7위를 갖고 있는 중국이 디지털 문명을 기반으로 미래 패권에 서로 쟁취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1, 2, 3, 4, 5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이죠? 맞습니다. 네. 가파라 그러죠. 네, 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마지막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그럼 결국 아테네가 그렇게 뭐랄까요 2류, 3류 국가에서 1류 국가로 성장하기 전 단계로서의 어떤 그런 경제 구조 개혁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도 그거를 본받아서 빠르게 이제 캐치업한다고 하나요? 맞습니다.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조선 말기에 사실 일본하고 큰 국력차가 없었잖아요. 네. 메이지 유신을 우리보다 근대화를 네. 한 70년 먼저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불과 70년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졌고 반면 일본은 지금도 뭐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교체기에 그걸 어떻게 전환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요소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 듣고 나니까 역시 그래. 옛날에 있었던 이 역사가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 그런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